안녕하십니까.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중국공산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 6월 17일자 기사인데요. 이 당시 홍콩 인구가 700만 명이 좀 넘는 상태에서 무려 200만 명이나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길거리로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사태 같은 1989년에 최소한 10,000명은 죽었을 거라고 추산되는 그 천안문 사태 같은 비극이 없이 이 민주화 요구가 진압이 됐어요. 이때 정말 엄청나게 비극적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삼합회라고 하는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이런 사례도 여기저기서 목격이 됐었고요. 그렇게 많은 그 안타까운 비극적인 슬픈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릴 이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위대 중에 한 여성이 이 BTS 방탄소년단 캐릭터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진을 그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방탄소년단 그 팬클럽 아미라고 하죠. 그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한테 이 사진이 공유가 됐어요. 이 캐릭터는 이름이 쿠키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의 정국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직접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팬이라면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품으로 통하는 그런 이 굿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방탄소년단 팬들한테 그 유통이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불쌍한 쿠키, 모든 아미가 안전하기를 바란다. 특히 이제 홍콩에 있는 아미들의 그 안전을 기원하는 이런 글들인 거죠. 그리고 런던에 있는 한 그 이 방탄소년단 팬은 나와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다른 나라의 소녀가 고통에 처했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방탄소년단이 그에게 용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 당시 그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조금 아까 보신 이 사진이 이제 그 유통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그 어록이 인터넷에 이 광범위하게 유통이 될 정도로 그 이 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또 위로하는 그런 말로 굉장히 유명한 이 아이돌 그룹이 방탄소년단이에요. 이건 그 이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하나가 그 이 올린 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하고 교감하고 바라보고 울고 웃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수많은 시간들이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행복해요. 굉장히 참 정말 따뜻한 말이죠. 이런 말로써 이 팬덤을 만들고 가꾸고 또 이 오늘의 이 방탄소년단으로 성장한 그들이 아까 봤던 이런 그 홍콩에 서 있었던 이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년 있다가 2020년 6월 달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였고 또 2020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이 이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유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빙자한 이 모택동주의자들의 전국적인 폭동,
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우리 방탄소년단이 흑인 인권 운동에 써라. 이때 흑인 인권 운동의 이제 슬로건이 BLM이에요.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이제 불을 지르고 뭐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그룹에게 방탄소년단이 2020년 6월 초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지금 돈으로는 15억, 당시 돈으로는 아마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이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팬클럽, 아미들이 또 세계적으로 이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순식간에 100만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또 기부를 했어요. 이 BLM 운동,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하는 애들의 그 어떤 단체에게 어떤 창구를 통해서 돈을 기부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방탄소년단이 얼마 안 있다가 왜 이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편견과 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의 메시지의 일부다. 인종적 평등은 모두의 권리다. 또 흑인에 대한 편견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 요거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자랑스럽죠. 야, 우리나라의 이 아이돌 그룹이 미국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도 보내고 정말 이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이런 그 젊은이들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하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당시에 흑인 인권운동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게 방탄소년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태양, 가수 비, 또 현아, 수연까지 이렇게 그 2020년 6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고 이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빙자한 이 중국 공산당 추종 세력들의 이 폭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던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이 이렇게 BLM 운동을 지지를 하고 나선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전국을 유세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보통 이제 대형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그 유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일날 그 이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그 입장객을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참석자들 미리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 우리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정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예약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오클라호마주의 그 털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가 열렸는데 100만 명 이상이 이거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70%를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객석이 몇 개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70%에 달하는 객석을 아미가 예약을 해버렸어요. 예약을 하고 실제 당일날은 이 아미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넓은 체육관에 30%만 객석이 차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유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아마 이걸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건 좀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방탄소년단과 그 팬클럽이 그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치 캠페인에 알았든 몰랐든 이렇게 관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위 이제 BLM 운동의 실체는 뭔가, 이 흑인 그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게 방화 폭력을 일삼고 이 날뛰던 이 그룹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이 의혹이 이 당시에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BLM 운동의 그 창립자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훈련받은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럼 누가 이 훈련을 하고 또 이게 돈을 대줬냐? 중국 공산당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흑인 인권 운동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당시 2020년 당시에
BLM 운동을 지지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이 그걸 과연 알았을까? 혹은 몰랐다면 왜 그랬을까? 일제히. 그것도 뭐 이렇게 이 시간을 두고 그런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니고, 2020년 6월 초에 일제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을까?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6월 초에, 이 가수 B가 BLM 운동 지지 선언을 하기 직전에 중국의 화장품 모델로 발탁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는 이 우리와 같은 민간 기업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돈 버는 사업은 다 이제 공산당이 다 하는 거고, 공산당 가족들이나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은 당에서 시키는 걸 무조건 다 해야 돼. 말을 안 들으면 그야말로 수천억을 가진 이 재벌 회장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나라가 행방불명 말 그대로 어디서 시신이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어쨌든 중국 화장품 이 회사의 모델로 발탁이 됐다. 이 BLM 지지 선언을 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2020년 6월 당시에 이 우리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중국에 뭐 이런저런 팬클럽이 많았는데 그 BTS 팬클럽이 가장 인원이 많았고 또 따라서 이제 팬클럽이 파는 이런저런 굿즈랄지 또 무슨 뭐 앨범이랄지 이런 거 판매량도 BTS께 이제 이 당시에 가장 많았던 거죠. 우리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이 당시 중국에서 돈을 버는 경로가 다양했는데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콘서트가 직접적으로 있었겠고 두 번째는 뭐 앨범 판매, 그다음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굿즈 판매도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뜨고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가수 B에서 보는 것처럼 이 대기업의 이제 광고 모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중국에 가 있던 삼성, 현대차, 필라 이런 최고의 대기업의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사죠. 그리고 이 10월 달에 이제 이거 10월 달 기사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BLM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 한 4개월 있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방탄소년단을 비판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광고하던 걸 전부 다 내렸다라는 기사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과 또 우리 연예인들은 당시에 이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었었어요.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시장에서 그야말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인데 이 오너가 방시혁, 여러분이 잘 아는 방시혁 씨고 여기 또 대주주가 넷마블이라는 회사예요. 넷마블이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이 지분율이 25.22%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레전드 캐피탈이라는 이 주주입니다. 레전드 캐피탈은 중국 자본이에요. 이 중국 자본이 이 당시에 10.19%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고. 참고할 게 조금 아까 봤던 이 하이브의 대주 중에 하나인 넷마블도 넷마블이라는 회사에 이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 방탄소년단을 움직일 수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야, 니들이 이 BLM 지지한다고 선언을 좀 해줘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도 당사자들 말고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추측컨대는 중국 공산당에서 그런 주문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이유가 한 두 가지인데 제가 보건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경로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중국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하이브라고 하는 그 이 소속사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주주의 요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나 이 방탄소년단 입장에서는 주주가 요청한 거죠. BLM 그 지지 선언을 좀 해다오 이게. 그리고 BLM 지지 선언을 하는 게 얼마나 또 폼이 납니까? 흑인 인권 운동, 흑인 인권도 중요하다. 예, 이런 얼핏 보면은 정말 참 기특한, 훌륭한, 칭찬받을 만한 얘기인 거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이브 지분의 그 25%를 이제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데 넷마블의 지분의 17.5%가 이 텐센트 중국의 이제 이 아주 중요한 그 IT 기업인데 텐센트의 배후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죠. 중국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간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 중국 공산당은 이제 케이팝을 전부 다 이 팬클럽을 전부 다 없애버리죠. 아이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케이팝 팬클럽만 없앤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나라의 아이돌 팬클럽까지 전부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이 팬클럽이 언제 이제 이 반정부 운동 단체로 돌변할지 한국에서 활동하다 갑자기 그룹을 탈퇴하고 중국으로 그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그 3명 이상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이게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탄압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공산당 교리상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심지어는 파룬궁 같이 지금 뭐 정말 엄청난 탄압을 수십 년대 받고 있는 파룬궁처럼 신도수가 1억 명을 이게 넘나드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들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돌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21년에. 실제로 그야말로 그 케이팝을 비롯한 그 아이돌 그룹이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례가 2021년에 나왔어요. 칠레에서 이 당시에 그 35살짜리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에서 케이팝의 그 팬클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럼 아까 이 2020년에 다시 이제 2020년으로 돌아와서 2020년 6월 초에 방탄소년단이 그 BLM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있다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이 2020년 10월 초에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6.25 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내신 벤 플리트 장군이 만든 한미 우호를 위해서 만든 이 단체인데 이 벤 플리트 장군 정말 고마운 분이죠. 우리나라 이제 국군을 그야말로 강화하는 데도 엄청 그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92년부터 그 벤 플리트 상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그래가지고 벤 플리트 상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아무나 타는 거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타는 상이에요. 2020년 10월 초에 이 상을 방탄소년단한테 줬어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그런데 이제 수상 소감을, 이 방탄소년단의 이 리더가, 수상 소감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거 참,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당한 얘기고, 그 방탄소년단으로서는 정말 최대한 자제해서, 여기저기 이 욕먹을 소지를 모조리 없애서 이렇게 거의 정류시키다시피 해가지고 했던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애들이 뭐라고 반발을 하냐면은, 이게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니 중국 애들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 애들은 우리 6.25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미 원조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한미 미국에 맞서서
이 북한을 도왔던 전쟁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국 애들은 이 전쟁을. 근데 그 전쟁 때문에 그 한국과 미국이 고난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의 리더는 중국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애들이 이건 중국에 대한 모욕이다.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그 대대적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을 전개하죠. 중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매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내세웠던 삼성전자랄지 뭐 필라랄지 현대자동차 이런 그 회사들이 그 광고를 다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플리트 상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랄지 뭐 조지 부시 대통령, 반기문, 뭐 이건희,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누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타는 상을 방탄소년단이 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드라이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의 새내들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BTS 불매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하이브가 중국 공산당이랑은 거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서핑을 하다 보니까 웹 서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발견했네요. 하이브가 중국 텐센트 뮤직과 이 음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그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 스타들의 음원이 중국에서 과연 유통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아이돌의 그 등장 가능성을 이게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걔네들의 이제 그 중요한 방침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뭐 텐센트 아니라 텐센트 할아버지랑 중국 공산당 그 선동부랑 계약을 맺어도 중국에 이제 음원을 팔아먹을 그런 형편은 안 되는데 왜 이런 계약을 맺었을까? 이런 그 의문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보물단지 그리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우리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랑 우리 방탄소년단 내지는 그 소속사인 하이브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중국 공산당이랑 이렇게 참 이렇게 이 끈적끈적한 질퍽거리는 이런 관계를 맺었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말 놀랍도록 치밀하고 집요하고 또 무섭게 대한민국을 포섭을 하고 조종을 하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분야별로 제가 이거 하나씩 모아가지고 방송을 해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 우리나라 불교를 어떻게 장악을 했는가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과 한국 불교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